네, 증권가 이슈 알아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형주 위주로 좋은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대로라면 3,300선 돌파까지 단 20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이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시장의 눈은 이번 주 금요일을 향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다가오는 6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디데이 이틀 전입니다. 금요일 9시 개장하니까요. 카카오뱅크 관심 있는 분들, 또 카카오뱅크에 청약 참여하셨던 186만 명의 분들은 오늘과 내일 전략 확실히 좀 세워두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뿐 아니라 이 상장 흐름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까지 미리미리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예, 오 기자, 증권업계에서는 어떤 전망 내놓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 공모주 시장이 최근에 과열 양상을 좀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공모가가 고평가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크래프톤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지는 않았지만 카카오뱅크도 고평가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공모가가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는데 상장 후에는 과연 어떨지 오늘 3가지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주목 포인트, 뱅크인가 플랫폼인가입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앞서 공모가 산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카카오뱅크에서 이 카카오의 방점을 찍느냐, 은행의 방점을 찍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정말 그냥 은행에 그칠지 플랫폼 사업자로 확장이 될지에 따라서 전망이 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상장 초기 카카오뱅크의 예상 가치를 20조 원 수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는 카카오뱅크를 좀 은행주로 평가한 겁니다. 단순 금융주가 아니라 만약에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가 되면요, 27조 원까지 기업 가치가 보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공모가로만 보면 시가총액은 18조 5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공모가로 계산한 시총은 은행주로 평가가 받는 정도인데 사실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보다 이용자 수 면에서 훨씬 앞서잖아요. 네, 카뱅으로서는 이 정도의 평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성장 여력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좀 더 큰 폭의 성장 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카카오뱅크의 한 달 서비스 이용자 수는요 1,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융 대형주인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약 1,000만 명 수준입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이용자 수가 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뱅크냐 플랫폼이냐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가 포인트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 기자,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세뱃돈도 카뱅으로입니다. 네, 세뱃돈도 카뱅으로 받는다면 사실 어르신들이 세뱃돈을 주는데 그렇죠. 어르신들도 카뱅을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노년층에서 아이들까지 남녀노소가 카뱅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TV 광고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앵커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뭐 보니까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굉장히 뭐 전 연령층이 등장을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광고를 보시면 미용실에서도 송금을 하고요. 네. 해녀가 물질을 하다가 깜빡했다 이러면서 네. 모임 회비를 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간편하고 또 편리한 은행 서비스를 지향하다 보니까 카카오뱅크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이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켜 온 것처럼 이후에도 이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된 거죠. 예,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점이 이렇게 매력 어필이 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카카오뱅크의 편의성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대출과 이자 또 이체가 가능하고요. 또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계좌 개설까지는 평균적으로 7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이 컵라면 2개 끓일 시간 동안 계좌가 개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56%가 영업 외 시간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하네요. 네. 또 마지막으로 전 국민을 좀 힘들게 했던 공인인증서, 이 공인인증서를 네. 최초로 없애면서 인증 절차를 간편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이 어필이 됐는데 그런데 또 이미 가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포화 상태가 아닐까 이런 우려감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도 좀 변수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비현금과 디지털 기반 결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비율이 좀 낮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 비해서는요,
카카오뱅크가 좀 두드러지게 성장하기는 힘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관심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마지막 포인트는 잘 벌고 잘 쓰는 기업입니다. 잘 벌고 잘 쓴다, 고객들에게 벌어들인 돈을 고객들에게 보답한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좋으려면은 당연히 수익이 좋고 또 비용은 덜 나가는 구조가 유리합니다. 이런 점에서 카카오뱅크가 주목할 만한데요. 이 대신증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무점포 운영을 한다. 이런 점에서 비용 효율성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카카오뱅크는 이 절감한 비용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무료로 했고요. ATM 수수료도 면제했습니다. 또 해외 송금 수수료도 10분의 1로 줄였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고 가다 보니까 고객 혜택으로 규모 확장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수수료를 거의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은행권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됐고, 하지만 또 비용 효율성 측면에선 카카오뱅크가 아무래도 앞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네, 카카오뱅크 수익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카카오뱅크의 수익은요, 크게 이자와 수수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문은 카뱅이 중신용 또 저신용층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좀 성장시키면서 수익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자 부문의 영업 수지를 한편 살펴보면요. 2018년은 1,834억 원, 2019년은 2,476억 원에서 지난해는 4,080억 원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또 수수료도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흑자 전환까지 했다고 하네요. 네, 비용은 이렇게 절감이 됐고 수익은 또 어떻게 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부분과 수수료 부분으로 수익 개선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후의 주가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요. 공모주 시장에서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평가 논란에도 상장 이후 카카오뱅크가 선전을 하게 되면 이 고평가 논란에 시달렸던 다른 공모주들에게도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요. 고평가 논란 때문에 좀 주춤했던 어제 말씀드렸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그래도 우리는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10일에 크래프톤 상장하고요. 또 이어지는 롯데렌탈이나 IPO 슈퍼위크의 다른 중소형 공모주들에게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 결전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 기자, 그리고 뉴스 후에 신선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찾아뵙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뉴스플러스의 뒷이야기 전해드리는 뉴스 외전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4시 50분부터 유튜브로 한국경제TV 뉴스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 이지효 기자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진행을 맡습니다. 오늘 어떤 기자와 뉴스의 뒷이야기를 나눠볼지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